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진단 시간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했던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철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한 IT 관련주들 중에 대표적인 종목 SFA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SFA는 IR과 탐방을 통해서 어,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종목인데 11월 달에 IR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해서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FA부터 진행을 해보죠. 동사는 잘 아시다시피 그 공정 장비 사업 그리고 물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린 물류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영 실적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어떠한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에,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드리는 부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디스플레이 제조 설비 관련된 부분은 매출의 한 50%에서 60%를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모든 패널사에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클린 분류 쪽, 그러니까 메인 부분 클린 로지스틱스 관련된 부분에서 클린팹 환경 하에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정 모듈 장비 등 다양한 그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QD OLED 쪽도 뭐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 제조 설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요 매출처는 이제 코닝 글라스인데 대면적 LCD 신규 투자 활성화로 인해서 코닝 글라스 중화권의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글래스를 만들 수 있는 장비 관련된 부분도 턴키 장비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관련된 납품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공정 자동화 설비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매출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물류 쪽 자동화 창고 니즈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삼성 패크윈에서 분사하기 전에서도 이 동사에 대해서 코어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일반 물류 쪽에서에 대한 부분이 2차 전지 쪽 시장으로 확대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일반 물류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외관 검사기를 붙여서 AI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외관 검사기에 붙여서 탑재해서 기존 60%의 검사율을 95%의 검사로 높였고 효율성을 높였고 그리고 고객사 테스트 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업계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고 기존의 일반 물류 쪽 그냥 일반 물류 쪽에 그 장비로 판매되는 것보다 외관 검사기를 붙여서 이 물류 장비를 공급을 하는 쪽이 훨씬 매출에 대한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3차원 CT 검사기 역시 2차 전지 내부적인 검사하는 부분 쪽도 탁월해서 경쟁사가 8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지만 동사는 1분 정도 소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물류 장비 쪽에 같이 탑재를 해서 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SK이노베이션 쪽에 대한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로 상당히 많이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검사기는 뭐 따로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3차원 CT 검사기 역시 따로 아예 설비 투자 말고 따로 검사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서 좀 올해 긍정적인 좀 의미 있는 매출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설비 관련된 부분도 반도체 OHT가 이제 크지 못했던 부분이 삼성전자 쪽에서 의존했었던 부분, 세메스라는 업체가 삼성전자 쪽에 독점적 공급을 했었는데 고객사 다변화로 인한 매출차 확대, 일단 삼성전자는 접근을 못했지만 다른 쪽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쪽으로 등록을 해서 어, 진행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HT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이제 AI 탑재하면서 사전에 인식하면서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다이후쿠라고 하는 업체가 거의 독과점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다이후쿠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좀 따라오는 부분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OHT가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정해진 경로로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어,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뭐 정해진 경로로만 계속 뭐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하지만 OHT에 각각의 이제 AI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면서 인식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정체 흐름을 보이면 다른 쪽에 다시 길을 사용을 해서 정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로 보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2020년도에는 이제 QD-OLED에 대한 본격적인 시작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물류 장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삼성 SDI나 기존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쪽 검사 장비 쪽이나 관련된 검사기 관련된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단기 이 박스권 흐름을 어느 정도 이제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5,000원 부근에서 41,000원 부근의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요. 이제 새롭게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봤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하게 좀 돌아서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주봉이 만들어지는 흐름이라 다시 한 45,000원, 6,000원 정도만 안착을 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전 고점이 최근 고점이 51,000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만원 선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뭐 새로운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추세가 다시 한번 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43,000원 정도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좀 보유를 하자. 43,000원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선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43,000원 정도 유지하면 계속 보유를 해보자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바로 못 가더라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1번보다는 2번보다는 1번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의 포지션으로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이 전 의원이죠.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겠죠. 예. 안철수 의원이 그 이제 정계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확정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 없지만 어떤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어떠한 포지션으로 가져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한 오늘 SBS 방송을 보니 이낙연 총리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어, 그리고 안철수 의원, 뭐 유시민 의원, 이재명 의원 뭐 이런 식의 순이더라고요. 근데 28% 기억하기로는 12% 5% 남짓 뭐 이런 어, 대권 주자로 나왔을 때 누가 누구한테 표를 던지겠느냐라는 뭐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잠깐 지나가는 듯 봤는데 뭐 이러한 이제 순위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나온다라고 해도 차이가 뭐 5배 이상이 납니다. 1등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대감으로 오늘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월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오늘 상당히 좀 거래 자체가 터지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의미 있는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일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뭐 이런 식의 뭐 완전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뭐 십자 뭐 이런 흐름으로라도 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완전하게 이 추이 자체를 깨긴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82,000원에서 72,000원 정도 이 구간 안에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었던 이 구간 안에서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는 그냥 어, 정면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 정면에 좀 나선다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써니전자, 다물멀티미디어, 안랩 등등등 뭐 안랩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었던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고 뭐 주봉상, 월봉상 보셔도 예전에 그 대선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100%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뭐 절반 이상 하락을 하면서 추이가 좀 전환이 됐고 대선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대권 주자에서 떨어지면서 일단 빛을 좀 더디게 좀 봤죠. 그래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길게 봤을 때는 뭐 이런 박스권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선, 7,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뭐 길게 보면 9만원 선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85,000원, 6,000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7, 8만 원을 역시나 유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8만 원 유지를 못하면 이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5%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15%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한 7만 5천 원 이하로만 떨어지지만 않아도 7만 2천 원 저점 부근 때까지 이탈만 하지 않더라도 그 방향을 완전하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에는 단기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방향이 월화 정도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4월까지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